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변압기들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이 큽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인 목포시와 한전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돼 시범 운행됩니다. 목포시는 보안점을 정비해 3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목포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가게, 내 집 앞 주차는 안 된다며 적치물을 내다 놓는 사례가 주차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창의학교 전남 출신 교육생들이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뽑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도에 설치돼 있는 변압기가 많다 보니 통행이 매우 불편한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목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출근을 하다 변압기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인 목포시와 한전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뒤로 변압기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른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좀 도로 쪽이라 너무 몰라도 이쪽에는 조금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죠. 이제. 변압기가 인도에 설치돼 있다 보니 통행이 불편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출근을 하다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았다면 둥글게 마무리가 되었거나 보호막이 있었다면 제 이마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목포 지역에 설치된 변압기 현황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인도에 설치돼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점검 등을 할 권한이 있는 목포시가 변압기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만 4천 명에 달하는 목포시 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430대나 길거리에 방치하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절차에 나서는 한편 변압기의 안전시설 마련과 지중화 설치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는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내 가게, 내 집 앞 주차는 안 된다며 적치물을 내다 놓고 있어 주차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건물. 도로 갓길에 만화방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만화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차가 건물 앞에 주정차할 수 없게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화 저 간판이요. 참 모습을 한다고 그저께 막으면은 외지에서 와도 보기 안 좋지. 인근의 또 다른 골목 역시 마찬가지. 건물 앞에는 타이어, 물통, 화분 등 각종 적치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목포 하당의 상가 밀집 지역.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표시가 있지만 가게 앞마다 주차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외부 차는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판은 도로 갓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 옆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그걸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상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면 손님 통행이 불편해지는 등 장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돼도 되는 건지 아는데 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로막아버리면 제가 어떻게 장사를 해요? 차량 운전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게 앞이라고는 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흰선이 그어진 곳까지 적치물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항상 가게 앞에 이렇게 꽃갈콘들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여러 바퀴 이렇게 돈 적이 많거든요.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족에 내 가게,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시민의식은 관광 목포가 아닌 불법 적치물 천국이란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목포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돼 시범 운행됩니다. 목포시는 시범 운행에서 보안점을 정비해 다음 달 사이 계약 시기와 맞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정류장에 노선 개편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류장을 지나가던 시민은 새롭게 개편된 버스 노선이 낯설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66번이 내가 다닌다는데 93번 그거 써주면 좋겠네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으로 기존 14개 노선이 8개 노선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변경된 노선은 간선 3개와 순환 3개, 지선 2개고 노선 번호는 간선이 1, 2, 3번, 순환은 66, 77, 88번, 지선은 10번과 20, 20의 1번, 공공형인 낭만버스는 11번과 22번, 33번으로 부여됐습니다. 무안과 영암 등은 운행 대수와 횟수가 감축되고 신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목포시는 동장 통장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전면 개편 초기 혼선을 막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이제 시민들께서 숙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게 버스 노선 개편안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는 개편 하루 전인 25일 밤에 교통정보 시스템의 변경 노선을 반영하고 개편 당일부터 주요 환승 거점에 40일가량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 지도에도 개편 노선을 띄워 시민 편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을 해가면서 보완점이라든가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6월 말 7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목포 시내버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업과 가스비 체납으로 무려 93일 동안 버스 운행이 중단됐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목포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안이 시민들에게는 실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주민 입주까지 끝난 아파트 단지에 시행사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구개발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행정 절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삼산지구내 1,2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년 동안 묶여있던 도심 내 공원지역이 해제되면서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개발사업 시행사는 최근 들어 이 삼산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지구 개발에 앞서 이루어지는 주요 행정 절차임을 감안하면 앞뒤가 크게 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수용 무효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중의 해석이 가능해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순천 삼산지구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청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치유의 목적으로 사후에서 이 삼산지구를 종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거나 업체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치유의 목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뒤늦게서야 삼산지구 민간사업 시행자와 순천시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순천시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축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번 달까지 수사 마무리해가지고 송치할 예정입니다.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됐고요. 네네. 지금 단계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어가지고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민선 7기 당시 순천시와 사업 과정에서 직접 협의를 통해 진행한 사업인 만큼 면죄부를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팽배합니다. 아파트 주민 입주까지 끝난 특례 사업에 뒤늦게서야 슬며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꼼수행정 의혹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한 환경행정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최근 카페 건물 1층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자치구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산사태 방지 시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5층 건물 높이의 야산이 붕괴돼 울퉁불퉁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산을 감싸고 있어야 할 산사태 방지 그물망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습니다. 합성 비닐 재질인데 토사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 아래 강철로 만든 울타리도 휘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던 터라 피해가 더 클 뻔했습니다. 위에서 이제 잔돌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감싼 그물망으로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 시공을 한 거고. 사고 지점은 지난 2016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7년이 지나서야 기본 시설이 설치된 겁니다. 산사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산 비탈면을 다듬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한 못해도 한 4배, 1억이면 한 4억 정도? 제가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돈을 더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응급밖에 안 돼요. 이번 사고처럼 바로 아래 건물이 있는 경우는 공사 중에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마저 관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이렇게 양쪽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에는 누군가 밭을 경작해놨습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시설물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겁니다. 이 어떤 위의 요인이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조금 만만은 이제 했는데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2,300여 헥타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해 25명이 목숨을 잃고 7천억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학교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창의학교 전남 출신 교육생들이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뽑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의 음악 영재들을 허연주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창의학교 전남 교육실. 건반 위 현란한 손짓과 힘차게 울리는 드럼 소리. 기타와 베이스 선율이 모여 환상의 하모니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재즈 피아노 전공인 올해 22살 정결 씨는 최근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당당히 선발됐습니다. 피아노라는 이제 악기가 대부분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데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고 좀 더 신나게 연습하고. 정결 씨 등이 교육받은 창의학교 전남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7년.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연계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기를 한번 중간에 바꾼 케이스여가지고 너무 다들 잘하고 있을 때 걸음마 댄 수준이어가지고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창의학교 전남에서 교육을 받는 지역 문화예술 전공 청소년은 매년 100여 명.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5시간 정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평소에도 이곳에서 꿈을 키우며 연습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창의학교 전남 출신 음악 영재 4명이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뽑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드럼을 잘 치려면 춤을 잘 춰야 된다라는 말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때 춤을 배웠어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닌 미국에서도 음악적으로 활동을 하고 좋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창의학교 전남은 음악뿐 아니라 영화, 요리, 패션, 뷰티 등 6개 분야의 창작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음악 영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이범호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기아 타이거즈가 호주 전지훈련 캠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부상 선수 없이 선수들의 몸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가볍게 런닝으로 몸을 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전지훈련 출발 직전 김종욱 전 감독의 불미스러운 하차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몸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범호 신인 감독은 선수들이 오프 시즌 때 잘 준비를 해서 부상 선수 없이 1차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키나와 넘어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몸으로 완벽히 잘 만들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스프링 캠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막판 부상을 당했던 나성범과 최용우, 박찬호 선수가 완벽한 몸으로 시즌 준비에 들어갔고 김도영 선수 역시 최근 타격 연습을 시작해 개막전 정상 출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합류한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 등 두 용병 투수는 안정된 구위와 친화력으로 팀에 녹아들고 있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We're super excited to get back to Gwangju and win some baseball games and have a lot of fun this year. 호주 1차 캠프를 마무리한 기아 선수단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꾸립니다. 올 시즌 개막이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 이상 빠르고 로봇 심판의 볼 판정 시스템과 피치 클락의 도입, 그리고 수비 시프트 등에서 변화가 큰 만큼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고치로 올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실전에 맞춰서 선수들이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가장 주안점을 주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일본에서 다른 구단들과 6차례 연습 경기를 가는 데 이어서 다음 달 9일 시작되는 시범 경기를 통해서 우승 퍼즐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진도군이 김 양식어장에 대한 친환경 국제인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미래 수산을 이끌어 나갈 청년 어가를 중심으로 올해 10월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은 2010년 해양자원의 남획과 양식의 가밀화로 인한 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진도군의 김 면허지는 16,128헥타르로 전국 최대며 지난해 김 생산량은 95,225톤에 달합니다. 목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신규 선수 입단식과 함께 올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목포시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종목은 축구와 하키, 육상, 복싱 등으로 65명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선수들은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자고 다짐했습니다. 목포시청 축구팀은 지난해 K3 리그 준우승, 하키팀은 전국체전 은메달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안 퍼플섬에 입장하는 반려동물이 보라색 염색을 하거나 소품을 착용해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퍼플섬을 찾는 반려동물에게도 입장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사람처럼 보라색 염색을 하거나 소품을 착용하면 무료로 입장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람객 95% 이상이 보라색 옷이나 모자, 우산 등을 착용해 무료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양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시야가 짧은 가운데 도로도 미끄럽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동반되는데요. 해안과 산간으로 순간 풍속 70km, 그 밖의 지역도 55km에 달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비바람이 불며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목포 9도, 영암은 10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도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해남과 장흥 9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소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8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낮 12시 55분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의 새로운 공기청정기. 10m 이상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넓은 공간을 정화합니다. 조용하게. 쪼그리납시오.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인크레더블 캐스퍼. 저는 넓은 데 뿌리기 불편했잖아요. 새로운 페브리즈는 부드럽게 이어서 당기면 끊김없이 나오고 금방 말라요. 재밌고 편해서 여기저기 뿌려요. 페브리즈 퀵 드라이젠.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 빠르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스타일. 나의 에어스트레이트.